비가 오는 날입니다. 화요일이기도 하고 저도 매일 올리려고 하니 조금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퇴적 구조하고 그 다음에 퇴적 환경에 대해서 배울 텐데 조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져서 두 개 혹은 세 개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퇴적 구조랑 퇴적 환경 부분에는 여타 다른 인강에서 들을 수 없는 전공자만의 어떤 노하우들을 많이 방출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퇴적암의 생성 원인에서 이제 쇠설성, 화학적, 유기적 원인으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쇠설성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모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모래가 일단 제일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숫자적으로 괴롭히기에는 모래만한 게 없습니다. 모래의 어떤 그 입자 범위를, 크기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분의 1에서 2mm까지를,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16분의 1, 0.0625mm에서 2mm까지를 모래라고 얘기를 보통 해줍니다. 이걸 하고 이제 퇴적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할 내용들이 많아서요. 종이를 한 장 더 쓰셔야 될 수도 있어요. 자, 퇴적 구조 한번 가보겠습니다. 퇴적 구조는 일단 많은 책들에서 많이 나오지만 이 부분이 어느 수준까지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6월과 9월까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쳐보고 그 다음에 어느 수준까지 응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판단이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과 그 다음에 수준이 심화됐을 때의 어떤 모든 것들을 가정을 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퇴적 구조를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점이 층리예요. 말 그대로 자 여기서 나오다시피 점이 층리고요. 일단은 층리고 점진적으로 크기가 변하는 층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제일 밑에는 이렇게 제일 굵은 입자들이 있고 그 위에 층에는 조금 더 작은, 그다음에 조금 더 작은, 조금 더 작은, 조금 더 작은 이런 식으로 점이적으로 위로 갈수록 그레인 사이즈,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사면이 있는데 사면에서 퇴적물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와르르 쏟아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와르르 쏟아지니까 무거운 것들은 제일 먼저 밑에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애들이 그 위에 쌓이고 제일 가벼운 모래, 알갱이 혹은 점토 알갱이 같은 애들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둥둥 떠 있다가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점이층리가 나오는 퇴적 환경은요. 일단 수심이 깊어야 됩니다. 수심이 깊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와르륵 쏟아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혼탁류 여러분들이 일단 해양 쪽에서 많이 나오죠. 대륙 사면의 어떤 혼탁류 그런 것들이나 혹은 홍수일 경우에 점이층리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흔입니다. 자, 연흔을 하기 위해서 일단 연흔은요. 영어로는 뭐냐면은 이제 리플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유수가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부터 조금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사층리 위에서 연은 위에서 흐르는 요것들 한번 볼게요. 요런 식으로 되고요. 이런 땅 지표 위에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이 흐르면 이렇게 위로 가다가요. 요 부분에 가서 유체가 분리가 됩니다. 유체가 분리되는 지점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이렇게 경사면을 따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나머지 다른 거는 이런 식으로 와류가 형성이 되면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완만한 경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완만한 경사 요쪽 부분을 표시를 하면 완만한 이 경사를 스토사이드라고 표시를 하고요. 스토사이드 그 다음에 좀 가파른 경사를 뭐라고 하냐면 리사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경사 완만한 데에서 급하게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태가 발생하면서 무거운 애들은 밑으로 구르는 밑짐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둥둥 떠다니는 뜬짐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단은 점이층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연흔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얕아요. 수심이 얕아야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수심이 일단 얕아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연은은요, 일단은, 그, 유수연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복연은이 있습니다. 왕복연은이 있습니다. 유수연은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current ripple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왕복연은은 왕복하다, 오실리에이션 리플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순연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층리랑 비슷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일 방향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책이나 그다음 문제집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칭의 방향이지만 유수연은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연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완만한 국은 스토 사이드, 그 다음에 여기가 리 사이드인데요. 여기서 유수의 방향은요, 전공책에서는 어떻게, 퇴적학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리 사이드, 이렇게 하강하는, 리 사이드가 하강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는 어떤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강하는 부분과 맞대고 있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스토 사이드가 올라가는 이 방향 쪽이 유수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 일단 유수연은 비대칭인 경우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유수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는 거를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심이 얕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항상 요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거꾸로는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전 판단이 가능합니다. 역전 판단이 가능한 게 바로 연은이 되겠죠. 자, 왕복연은은요, 책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죠. 왕복연은은 반복되는 형태로 요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왕복되는 어떤 보면 파도 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칭의 형태를 이루어지는 게 왕복연은입니다. 파도 운동이나 그 다음에 대칭의 형태를 이루고 있죠. 이 친구 역시도 연은이기 때문에 수심이 얕아야 됩니다. 네, 왕복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단일 방향. 그럼 여기서 나오는 어떤 심화 개념이 하나가 뭐냐면요. 타이달 샌드 리플이라고 해서 한번 쳐보세요. 이거는 아마 심화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타이달 샌드 리플이라고 해서 조간대에, 그러니까 우리 서해나 이런 간조랑 만조가 뚜렷한 이런 곳에서 이제 샌드가 어떻게 리플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보면요. 자, 일단은 만조 때를 한번 봅시다. 만조 때 물이 요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유수연은이 생기냐면 요런 식으로 생기게 되죠.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물이 꽉 차요. 물은 요렇게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올라타다가 떨어지고 올라타다 떨어지고 올라타다 떨어지고 하면서 요런 형태로 지금 연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조에서 이제 물이 빠져야겠죠. 간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간조 상황이 되면 물이 빠지죠. 일단 유수 방향이 여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요 위에 애들이 지금 여기 그려졌던 요 위에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빠지니까 같이 퇴적물도 쓸려 나가면서 이렇게 깎여 나가게 됩니다. 깎여 나가게 돼요. 깎여 나가게 되고 여기는 쌓이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이쁜 어떤 애벌레들이 나열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타이달 샌드 리플이라고 해서 재활성된, 그러니까 깎인 부분 있죠. 요거를 리액티브 서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전문적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죠. 아무튼 재활성, 그다음에 움직임이 다시 깎였다,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그렇구나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간대에서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 형태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연은이 끝났고요. 그다음 사층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층리 한번 볼게요. 사층리는 영어로 크로스 베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로스 베딩. 사층리는 크로스 베딩이라 얘기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은, 그러니까 유수연은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구는 물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연은 같은 거예요. 요렇게 모래가 이렇게 쌓이는 건데요. 연은과 사구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사층리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연은이니까 어떻게 돼요?
연운이니까 네, 물. 수심이 얕아야겠죠? 수심이 얕고요. 그 다음에 사구니까 어떻게 돼요? 네, 바람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들이 사측리죠. 사측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됩니다. 자, 보면은 요 위에 있는 게 탑셋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퇴적되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요쪽 밑에 있는 거를 밑에 바닥이라 해서 바텀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쪽 부분까지, 요 부분부터 탑셋은 요까지.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뭐냐면, 자, 요렇게 유수가 혹은 바람이 흐를 때에 얘네가 전진을 요런 식으로 해요. 전진을 한다고 해서 뭐냐면은 전진, 앞으로 나간다 해서 요 부분을 네, 뭐라고 하냐면 forese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oreset. 그래서 보면은 사측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foreset이 이동하는 거예요. foreset들이 쌓여서 요 부분들이 나중에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땅에는 나중에 남을 때는 요 foreset들만 남게 됩니다. 방향은 foreset이 전진하는 방향이 디렉션 방향은 요렇게 되고요. 그래서 사측리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아요. 아셨죠? 네. 그러면은 건열, 이제 마지막으로 건열 한번 볼게요. 그 사이 한번 껴봅시다. 자, 건열. 뭐냐면은 건조한 환경이죠. 그래서 일단은 건조하고 그 다음에 갈라지는 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가 갈라지듯이 보면은 갈라지는 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머드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조 환경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환경이고요. 육지에 노출되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쐐기처럼 땅이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 건열도 역전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측리 같은 경우에는 역전 판단이 네, 가능합니다. 역전 판단 가능하죠. 여기까지가 퇴적 구조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과 관련된 퇴적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